자, 오늘 한시입니다. 혹시 개념 노트 있으십니까? 개념 노트 83에서 84페이지 한시 파트 한번 읽어보세요. 83에서 84페이지 변지온도 꺼냈겠죠? 개념 노트. 자, 한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느낌 딱 왔습니까? 느낌 딱 왔죠?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시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한자로 지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언제부터? 삼국시대부터. 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선생님 그럼 옆에 있는 이 우리나라 한글 번역은 뭐예요? 이렇게 전해진 한시를 나중에 이렇게 한시로, 한글로 번역해 준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 글자 수를 세는 거야. 보세요. 몇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면 7언이라고 합니다. 7언. 자, 5언이면 5글자면 뭐라고 할까요? 5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자, 몇 줄? 4줄이면 절구입니다. 절구. 솔직히 이게 뭐 모의고사 이런 데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뭐 7원 절구다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학교에서 알려주고 합니다. 안 알려주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한번 들어놓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7원 절구의 작품이다 이런 겁니다. 그럼 딱 봐도 얘는 형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주어진 형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7원 절구면 7원 절구를 지켜야 되고 5원 절구면 5원 절구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컨셉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막 지 맘대로 첫째 줄은 5글자, 두 번째 줄은 7글자 이런 거 안 돼요. 정해진 형식대로.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최취현이라는 사람의 제가야산 독서당이라는 거거든요. 별거 없어요. 내가 산에 독서당에 머물면서 쓴 노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나 지금이나 선비들이 어디에 있다? 저런 산에서 독서하고 있는다. 속세에서 조금 벗어나서 유자적 자연을 즐기고 있다. 이런 컨셉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가볼까요? 자, 첩첩한 돌 사이로. 자, 첩첩하다는 거 무슨 뜻이야? 많다는 거죠. 그죠? 돌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돌 사이로 뭐가 나왔어요? 미친 듯 내뿜어 겹겹 봉우리에 울린다. 자, 봉우리에 울린다. 뭐가 울릴까요? 그럼 느껴보세요. 자, 울린다. 심상 어떤 느낌? 그렇죠. 이거 그래서 봉우리에 울린다. 뭐다? 청각입니다. 그리고 요거 뒤는 딱 읽어보면 알겠지만 뭐가 울리는 소리? 산에서 이렇게 울리는 소리 날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소리예요. 물소리. 그러면 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 뭐가 내뿜은 거야? 물이 흘러서, 그렇죠? 봉우리에 쫙 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또 하나 볼까요? 자, 미친 듯 내뿜는다. 딱 봐도 살아있는 느낌, 죽어있는 느낌. 그렇죠? 살아있죠? 근데 만약에 살아있는데 이게 인간 같다. 그럼 의인법이거든요. 근데 인간 같지는 않죠? 이럴 때는 우리가 활유법이라고 표현합니다. 활유법. 그래도 글씨 조금 더 볼만하죠. 이제 이 펜촉을 바꿨어요. 펜촉을 촉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요. 촉을 쇠에서 요 천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또 볼까요? 사람 말소리야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뭐 때문에? 자, 사람 말소리를, 지척은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지척 무슨 뜻인 줄 아시죠? 가까운 곳이야. 그렇죠?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대. 뭐 때문에? 사람 말소리가 뭐 때문에 구분이 안 될까? 근데 물소리 때문인 거야. 그러면 지금 요 위에서 어떤 거랑 물소리랑 사람 말소리랑 대비 혹은 대조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얘의 의도를 느껴보세요. 얘가 굳이 저 물소리에게 가려서 사람 말소리는 잘 들리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 왜 하는 걸까요? 언제나 자연에 짱 박힌 사람들은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 속세가 너무 지겨웠던 거야. 근데 보통, 너도 알잖아.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 할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사람 때문인 거죠. 그럼 사람이 주로 뭐 때문에 싸웁니까? 뭘로 싸웁니까? 입으로 싸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컨셉이라는 걸 딱 느끼면 오시죠. 자연의 물소리를 듣다 보니까 인간의 말소리가 얼마나 하찮은지 알게 된 거죠. 그런 컨셉입니다. 계속 볼게요. 자, 항상 시비하는 소리.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항상 시비하는 소리. 시비가 뭔지 아시죠? 시비라는 게 서로 다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비하는 소리랑 같은 거. 물소리야 아니면 사람 말소리야? 사람 말소리랑 요거랑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얘기하는 게 뭔지 봅시다. 항상 사람들끼리 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 두려워서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다. 자, 시각화해 볼까요? 산이 있죠? 나 어디서 지내? 산에서 지내죠? 제가 야산 독서당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 뭐가 흘러요? 강이 흐르죠? 강이 흐르니까 물소리가 들려서 뭐를 가로막아줘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린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자기가 산에 있고 이 근처에 강이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야? 이 물소리 때문에 뭐가 들리지 않게? 저 외부의 속세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졌나 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현세에서 얼마나 현타를 느꼈고, 그렇죠? 이 사람이 또 자연 속에서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느껴지시죠? 그렇죠? 그럼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이 사람 둘러쌌다. 한마디로 외부에서 나 뭐 된 거야? 단절된 거죠? 그죠?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실제로 자연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내 맘대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죠? 이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연물에 대한, 이걸 약간 어렵게 하면, 자연물을 주관적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연물을 주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세요. 자, 외적 상황과 자기의 내면의 상태를 연결했다. 맞아, 틀려. 자, 외적 상황 어때요? 물소리 때문에 쓸데없는 거 안 들리죠? 그죠? 자, 이게 이 사람의 내면적인 욕구랑 연결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는 거야. 뭐, 외적 상황과 내면이 연결됐다. 이런 표현도 쓰는 겁니다. 별거 없죠? 얘는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이것도 한시입니다. 요거는 정약용이라는 건데, 보리타작이라는 작품입니다. 보리타작. 네. 그리고 이제 정약용 같은 경우도 좀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많이 당해서 귀향 같은 걸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이제 귀향을 하도 가다 보니까 이제는 속세보다는 이런 시골에서 이런 삶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좀 마음속에선 여전히 좀 미련이 있었을지 몰라도 이 작품에서는 나는 이제 미련 없어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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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그죠? 시각 하얀 이미지, 백색의 이미지, 막걸리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좀 철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철험 무슨 법? 철험이니까. 그죠? 인양듯처럼 뭡니까? 직유법. 막걸리를 뭐에? 젖에 비유한 거죠. 그죠? 자, 큰 사발의 보리밥 높이가 한자다. 한자가 뭐냐면 한자가 한 20cm쯤은 되는 거거든요. 자, 얘가 지금 뭘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사발에 보리밥이 담겼는데 이게 높이가 뭐다? 한자다. 딱 봐도 과장했다 안 했다. 딱 과장한 거 티가 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과장된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과장. 자,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자, 이제 밥 다 먹었죠? 이제 뭐 하는 거야? 마당에
나선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정약용이 직접 한 걸까? 아니면 그런 풍경을 본 걸까? 이것도 판단해야 돼. 읽어보면 느낌이 와.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얘일까요? 사실 그러니까 글을 읽다 보면 이거는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농민들의 풍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자, 그럼 여기 있는 이런 모습들은 누구의 모습들이야? 농사 짓는 농민들의 모습인데 딱 느껴보세요. 자, 농민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막 되게 힘들게 산다인 것 같아요? 아니면 농민들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산다? 그럼 농민들의 활기찬 모습? 활기? 맞죠? 네. 예. 그런 것들을 묘사했다? 맞죠? 네. 네. 그럼 계속 보여볼까요? 옹해야 소리 내며 발 맞추어. 옹해야 이렇게 노래 부르거든요. 소리니까 뭡니까? 이거 청각 있고요. 발 맞추어서 삽시간에 보리 나달 온 마당에 가득하네. 자, 보리가 나서 추수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계절감 있다 없다? 계절감도 있다. 그죠? 예,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딱 느낌이 어때요? 빈곤해요? 아니면 풍요로워요? 빈곤은 왜냐면 빈곤은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때는 먹을 것만 많아도 풍요로운 거야. 풍요로운 게 딱 느껴지네요. 자,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이거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협동하는 그런 느낌도 있네요. 그죠? 보이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 뿐이로다. 자, 보세요. 타작을 이렇게 치면서 이제 보리 껍데기를 벗기는 거거든요. 그럼 막 치다 보면 뭐가 쏟아올까요? 보리 껍데기 티끌들이 요 지붕 위에 그 티끌들이 가득 차 있다. 이건 나쁜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티끌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노동의 결과물, 그죠? 그 결과로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뭐 했다? 열심히 일했다.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좀 중요한 건데 좀 이른가? 이렇게 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탄적 어조거든요. 영탄적 어조. 이 영탄적 어조가 뭐냐면 뭔가 이 사람의 감정을 터트리는 건데 이걸 읽을 때 이렇게 보면 돼. 보리 티끌 뿐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관습적으로 뭐뭐로다 이러면 영탄적 어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들어만 두세요. 자,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자, 여기서 딱 느껴지네요. 내가 그거를 직접 한 거야 아니면 본 거야? 본 거야. 이걸 통해서 화자가 직접 했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하는 걸 봤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기색은 내가 아니라 누구야? 농민들인 겁니다. 느낌 없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보니까 내 마음도 어때요? 나도 즐거워. 느껴지죠? 네.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그치?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은 결국 지금 마음하고 몸하고 어때요? 대비되죠? 네. 그럼 이 이야기에서는 몸의 노예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네요. 그죠? 마음은 마음으로서 있어야 되네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럼 몸은 약간 조금 욕구나 욕망과도 관련돼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 확장해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몸은 뭔가 욕구와 욕망인데 내 마음이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았다? 그만큼 내 마음이 지금 어때요? 내 마음이 좀 더 편안하다. 그죠? 욕심이 없다. 평안하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죠.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는가? 와, 굉장히 속세를 대변하는 중요 나왔네요. 속세. 그죠? 그럼 이제 이 사람 더 이상 벼슬 같은 거에 관심 두겠다, 안 두겠다? 안 두겠다라고 지금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아니면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있겠는가 질문 형식이죠? 그죠? 근데 질문 형식인데 답이 정해져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설? 의? 법? 그죠? 그럼 여기 딱 보면 보세요. 이거 정답이 왜 3번인 농민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노래했다라고 했는지도 아시겠어요? 왜냐면 여기서 물론 중간에 보리밥 높이 같은 건 과장하긴 하지만, 그죠? 일부 과장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노동하는 거 어때요?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뭐 타작 지으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죠? 타작하다 보니까 저 지붕 위에 껍데기도 쌓이고, 여기서 뭐 딱히 어떤 과장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스크를 타고죠. 예. 제목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거까지 해줘야 되나? 선경 후정까지 해줘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겠다. 요 앞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본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본 거를 경치를 봤다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선자를 써서 선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이라는 건 내가 본 거를 이야기해 준다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본 걸 이야기해 주고 뒤 내가 생각한 마음이나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잖아. 그거를 후정이라고 합니다. 정. 그래서 먼저 본 걸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느낀 걸 이야기했다고 해서 선경 후정의 구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라고? 선경 후정. 선경 후정. 선경 후정. 그러면 이거를 말을 바꿔서 만약에 선정 후경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경치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어떤 작품은 선정 후경일 때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이 선경 후정입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용어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선경 후정. 됐습니까? 네. 얘는 이 정도면 되겠고요. 요거 문제는 이거 과제죠? 명제 판단은 과제니까 과제를 해오시고 이거를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뒤로 넘어가서 몇 페이지냐면 47페이지에 요 윤리유곡 요 작품 처음 보면 당혹스러울 테니까 제가 기본적인 거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딱 봐도 요거는 이제 이것도 시조거든요. 선생님 이거 왜 시조예요? 이러면 자, 시조는 이렇게 세 줄 있지 않습니까? 초장, 중장, 종장.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연시조예요. 연시조. 이런 장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해보면 자, 공명이 뭐냐면 높은 관직을 얻어서 이름을 날리는 걸 공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명과 북이 여기 이렇게 세모가 되어 있는 이유가 이게 속세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속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속세가 뭐예요? 선생님 농민들이 농사 짓는 것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니까 속세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속세의 컨셉은 뭔가 과한 욕심을 부리는 세상이 속세입니다. 이해가셨죠? 자, 농민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밥을 많이 먹어요. 이럴 때는 뭐가 아니야? 이거는 속세가 아니야. 이해가죠? 내가 뭐 하나 더 먹으려고 막 사람들 걸 다 뺏어요. 이럴 때는요. 속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웃긴 건 이 선비들이 이렇게 정치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공명과 부귀가 속세를 대표합니다. 근데 볼까요? 공명도 잊었노라, 부귀도 잊었노라. 나 뭐 했다? 다 잊었어. 이제 속세에 미련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요거 보면 이것도 약간 어려운 건데 앞에 거 이런 거거든요. A, B인데 가만히 보니까 A하고 B하고 굉장히 구조가 유사해. 그리고 이게 A하고 B를 같이 보니까 의미가 완벽해져. 이런 것들을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대구법. 대구법이라고 들어봤어요? 근데 만약 이게 공명도 잊었노라, 공명도 잊었노라 이렇게 그냥 반복하는 건 대구법이 아닙니다. 비슷한데 달라야 돼. 느낌 딱 오시죠? 공명도 잊었다, 부귀도 잊었다. 어때요? 유사하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죠? 근데 앞에 거랑 뒤에 걸 딱 읽었더니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의도가 선명해지죠? 이런 것들을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남아저 잊으니 남이 아니 잊으랴 서리법 쓰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한 내 몸을 남아저 잊었다는 게 뭐야? 아까 내가 일반적으로 몸은 뭘 의미한다고 했어? 욕망과 욕심을 이야기할 때가 많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욕심까지 내려놓았으니 남들도 아마 다 나를 잊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남이 나를 잊었다. 이것은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잘 생각해. 여기서 말하는 남이 어떤 애들일까? 나쁜 속세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느낌인 거죠. 내가 아직 속세에 미련 있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잊은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제 뭐 하고 싶어? 속세랑 연을 끊고 싶죠? 이럴 때는 남이 나를 잊은 게 좋은 거야. 자, 맥락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제 느낌 딱 오셨죠? 자, 그럼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삼공도 굉장히
대표적인 속세입니다. 30. 30이 뭐냐면 굉장히 높은 세계의 지위야. 어떻게 보면 이런 거겠죠. 지금 현대 버전으로 치면 30이면 뭐 국무총리 막 이런 것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0이란 직위가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 소냐 대비되죠. 강산은 뭡니까? 강산은 자연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보다 뭐가 더 좋아? 야, 이제는 벼슬 같은 거 아무리 높은 거 시켜줘도 난 그거 아니니 나 뭐 할 거야? 나 그냥 자연에 살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배에다가 달을 싣고 낚싯대를 흩던질 쟤는 떼입니다. 떼. 얘 그럼 난 지금 30 같은 거 시켜도 안 해주고 그냥 뭐나 할 거야? 하늘에 달이 뜬 날 밤에 뭐 할 거야? 낚시나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몸이 청흥이라는 건 맑은 흥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맑은 흥. 자,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겠죠. 그죠? 자연에서나 느낄 수 있는 거야, 이런 거는. 만호인들 부러워하랴. 만호라는 건 뭐냐면요. 굉장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정승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위여서 나한테 주어진 영지나 집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삼공이나 만호나 공명이나 북이나 이런 거 다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다 속세를 대변하는 거고 지금 이 사람한테는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강산이 최고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볼까요? 자, 헛들고 시끈 문서. 이거 뭐냐면 여기서 딱 보시면 이 시끈이라는 게 좀 쓸데없는 이런 거거든요. 시끄러운 문서. 핵심은 이거죠. 문서. 자, 문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나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 원래 뭐 했다가 벼슬 했다가 물러난 거야. 원래는 이런 거 했다가 이제 다 뭐 했어? 다 내던져버리고 자연에 온 거야. 그럼 이게 필만은 뭐냐면 말 한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보면 그래도 말이라도 있으면 부자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얘는 다 내려놓고 뭐만 갖고 온 거야? 말은 필요하니까 말 갖고 온 거야. 그래서 말 갖고 말 있으니까 이것도 속 이런 아니야. 이해하시죠? 추풍이라는 건 가을입니다. 가을바람. 가을바람에 채찍을 쳐서 돌아왔다. 어디로 돌아왔을까? 자연으로. 혹은 고향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고향인데 이 사람은 아마 고향이 약간 시골일 수 있겠죠. 아무리 매인새가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뭐랑 비교한 거야? 자유롭게 풀어진 새보다 내가 더 자유롭다. 그죠? 비교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면 됐고요. 자, 뒤에 있는 문법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문법. 자, 뒤로 페이지 쭉쭉 넘어가서 여기 어휘학습 빨리 좀 하고 갈까요? 어휘학습.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죠? 53페이지. 52페이지 어휘 한번 쭉 볼까요? 이건 과제죠?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 집에 갈 때가 됐구나. 이건 과제였고요. 과제 때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여러분, 자, 문법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몇 페이지냐면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에 있는 문법 7문제 10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분 정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십시오. 와, 이제 이것만 풀면 끝이야. 안 돼.
열심히 풀고 있죠? 네. 사실 변지훈한테 한 얘기입니다. 변지훈 열심히 풀고 있지? 집요하죠? 제가 원래 되게 집요합니다. 애들이 제가 엄청 착한 사람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제가 옛날에 고3들 가르칠 때 엄마가 도저히 일요일 10시에 얘를 깨울 수 없다는 거야. 일요일 수업 있는데. 그래서 맨날 지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걔 졸업할 때까지 일요일 아침 9시에 모닝콜 매번 했어요. 집요하죠. 근데 웃긴 건 엄마가 깨울 때는 안 일어나다가 내가 딱 전화해갖고 야 하고 나야지 이렇게 깨우잖아? 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나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집요한 걸로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변주현 내가 못할 것 같나? 어?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또 변준 한 줄 안 보니까 보고 싶네. 자, 몇 번까지 풀었습니까? 오케이. 네, 잘 하셨습니다. 어디 보자. 이제 정답 불러드릴까요? 자, 1번. 다 됐습니까? 네. 자, 이제 관형사, 수관형사, 지시관형사, 성상관형사 이런 거 맥락 조금 이해 갑니까? 오케이. 3번. 다 했어요? 헷갈리는 거 있었다. 그러니까 성상, 지시, 부정, 접속, 양태. 근데 웃긴 건 사실은 일반적으로 요즘 양태 이런 거 잘 안 나거든요. 예. 좀 잘 안 나와요. 보통은 그냥 여러분 수준에서는 성상, 지시, 부정, 접속 정도. 요런 거. 근데 요것보다는 요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2번. 자, 보조사 뭔지 안다, 모른다. 그죠? 은는도만. 그래서 빨리라는 부사에 빨리도 막 이런 식으로 분다고 했죠? 빨리도 달린다, 혹은 뭐 빨리는 달린다, 막 이런 식으로. 그죠? 잘 달려서 빠르긴 한데 엄한 대로 달려가. 그럼 뭐야? 참 빨리는 달리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뭐 좀 비꼬고 싶을 때는 빨리도 온다 막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 보조사가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근데 보조사도 조사예요. 그래서 빨리 도면은 놀랍게도 한 단어가 아니라 몇 단어야? 2단어가 되는 겁니다. 별거 없죠? 4번 채워보십시다. 4번.
자, 관형사랑 관형어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요. 문장 성분을 구분하는 표현과 품사를 구분하는 표현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혹시 여기 틀려서 헷갈렸던 거 있습니까? 그 4번. 4번에 4번에 1번이. 4번에 1번이요? 일단 보세요. 배가는 주어지 않습니까? 그죠? 주어가 있으면 우리나라 말에는 뭐가 있어요? 서술어가 있죠? 그래서 보통 가고 있다 이러거든요. 근데 원래는 여러분 중학교 수준에서는 가고 있다라고 써도 틀리다고 하면 원래는 안 돼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동사 단어 하나만 쓰시면 이게 맞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여기 서술어 있고 여기 주어 있으니까 중간에서 꾸며주는 거. 얘밖에 없네. 그렇죠? 그리고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고 있어? 느릿느릿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느릿느릿이 부사다. 알 수 있죠? 또 헷갈리는 거? 없습니까? 됐고. 그리고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인, 얘는 분이니까 여기 보세요. 어떤이 분을 꾸며주고 있죠? 이때는 명사를 꾸며주는 애니까 이때는 뭐가 돼? 관형사가 되겠죠. 관형사인 관형어가 되겠죠. 별거 없죠? 마찬가지 않으면 얘도 지금 얘를 꾸며주니까 이렇게. 그렇죠? 관형사인 관형어. 뭐 몹시 옛 이런 것들은 괜찮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6번. 6번 괜찮습니까? 네. 5번. 5번이 약간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자,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뭐라고?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또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을 꾸며준다. 이 말 나온 순간 뭐가 튀어나와야 돼? 관형어가 아니라 관형사가 튀어나와야 되죠. 혹은 이 문제의 치사한 점. 관형사 중에 뭐까지 보라는 거야? 숫자를 나타내는 거를 수관형사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문제가 좀, 그래서 저는 문제를 보고 이게 좀 문제가 허접하다고 느낀 게, 저는 이렇게 보고 수관형사만인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이건 수사, 그러니까 관형사도 되고 수사 이렇게. 예, 정확히는 뭐 수관형사. 그래서 좀 헷갈렸거든요. 뭐 수관형사인가 아니면 수사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딱 문제를 딱 풀어보니까 난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일단 얘는 뭐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얘가 좀 애매했던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얘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보고 얘는 관형사인데 수관형사는 아니잖아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근데 선생님은 문법을 풀 때 절대 얘만 보고 딱 찍지 않습니다. 왜냐면 특히 내신은요, 문제가 생각보다 허접해. 허접하다는 건 뭐야? 문제 설계가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났잖아? 엄청 욕먹습니다. 왜냐면 이 지시가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 딱 봤더니 할머니께서 7자녀. 그래. 모든 사람이 모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없어? 아예 관형사가 없어. 이해하죠?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선생님이 사실은 글을 좀 대충 읽었던 거야. 뭐도 포함하는 거야? 키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관형사도 되고 성상관형사도 되고 뭐도 된다? 지시 하는 것도 된다. 이래갖고 그럼 얘 이렇게 낚일 뻔했던 거죠. 저도. 예. 사실 저도 이제 문법은 잘 아니까 그냥 어떻게 대충 그냥 팍팍 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일단 5번까지는 다 봅니다. 그리고서 뭔가 이상하네요 하고 딱 제시문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7번 4번 볼까요? 그녀는 매우 빨리, 여기서 매우는 달린다를 수식해줘요? 아니면 빨리를 수식해줘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죠? 그럼 이거는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 이렇게 해도 됩니까? 네. 설마 나에게 맞는 옷이 없을까? 이거는 뭐를 꾸며주는지 애매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전체를. 그죠? 설마가 이 나에게 맞는 옷이 없을까? 이 전체를 꾸며주고 있다. 그렇죠. 우리 학교는 옆은 옆인데 무슨 옆? 그렇죠. 바로 옆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옆에를 보십시오. 옆에. 옆에. 자, 옆이라는 표현은 명사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옆에는 부사가 아니라 뭐야? 부사어가 되는 거겠죠. 부사가 아니고 뭔데? 옆이니까 명사인데 애가 붙어서 부사어가 된 거다. 맞죠?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과연 정말 보세요. 과연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정말은 뛰어나다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뭐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빨리 끝나긴 했는데 비문학 빨리 푸십시오. 아까 어렵다고 한 거. 여기까지.